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샤오윈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목이 메었다. 그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누가 당신을 무시했다는 거야? 당신 머리나 무시해. 그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백영초의 날카롭고 위협적인 시선을 마주쳤다. 즉시 말이 막혀 마지못해 쓴 약을 삼키듯 인정해야 했다. 맞아요. 제가 그를 무시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를 한바탕 훈계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응차의 신나는 목소리를 들었다. 샤오샤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은 즉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차차 응차는 막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달려와 나를 껴안고 내 뺨에 몇 번이나 뽀뽀를 했다. 옆에 서 있던 백영초와 샤오윈치의 얼굴은 즉시 어두워졌다. 너 언제 귀국했어? 내가 신나게 그녀에게 물었다. 응차가 바로 내 말에 대답했다. 방금 막 돌아왔어. 우리 엄마가 오늘 여기 경매에 참여하셔서 겸사겸사 그분 모시러 왔어. 아, 맞다. 실화가 너한테 선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 이따가 줄게. 나는 즐겁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사학원에 며칠 묵어.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잖아. 그녀가 즉시 즐겁게 바로 동의했다. 당연하지. 나와 몇 마디 이야기한 후 응차는 그때서야 옆에 서 있는 샤오윈치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의 미소가 즉시 부드러워졌지만 눈에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부드럽게 그를 한번 불렀다. 윈치 오빠. 샤오윈치는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한마디 대답했다. 돌아왔구나. 나는 즉시 응차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귓속말 하는 척 했지만 사실 내 목소리는 그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너 이 사람이랑 알아. 응차가 살짝 작게 한마디 대답했다. 걔가 내가 말했던 어릴 적 이웃 오빠야. 많은 팬들이 그녀를 지난번 서바이벌 쇼의 톱스타와 엮었지만 원래 이 아가씨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놀라 외쳤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응차가 그에게 가진 감정은 정말 아주 고달팠다.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들이 끊이지 않는 바람둥이 도련님이었다. 예전에 나는 원래 이런 종류의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직접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샤오윈치를 한번 쳐다봤다. 내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샤오윈치는 즉시 목이 메었다. 그는 분명히 잘못 보지 않았다. 내가 그를 보는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응차 쪽으로 고개를 돌려 진심으로 작게 충고했다. 차차, 이 남자는 정말 안 돼. 응차가 멍하니 바로 내게 되물었다. 왜 안 돼? 너 그 사람의 어떤 점을 본 건데? 그녀가 몇 초간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머뭇거리며 작게 대답했다. 잘생겼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다. 차차.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이런 남자는 절대 고르면 안 돼. 이런 종류의 사람은 분명히 인품이 아주 나쁠 거야. 말을 마치고 나는 즉시 진지하게 그녀에게 지난번 CC 집안 파티에서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를 도와주지 않은 인색한 남자가 분명히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백영초를 보고 반한 것이 그의 잘생긴 외모 때문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응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놀라서 의심스럽게 내게 되물었다. 네가 착각한 거 아니야? 정말 그 오빠였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걔야. 걔는 자기 파산한 친구도 무시했어. 이런 이기적이고 부자한테는 아첨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남자는 정말 네가 좋아할 가치가 없어. 응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즉시 아주 복잡해졌다. 그 정도로 심각했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샤오윈치는 예로부터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즉시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진지하게 당부했다. 그건 네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아직 못 봐서 그래.
문득 백영초가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나는 서둘러 그녀에게 몇 마디 더 당부하고 샤오인치에게서 절대 좀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나 먼저 집에 가봐야 해. 다른 날 다시 만나서 더 많이 얘기하자. 옆에 서 있던 샤오인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다 하고 심지어 아무 근거 없이 억울한 누명까지 씌웠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막 차에 탔을 때 그때서야 응차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았다. 응차. 그녀는 즉시 눈을 몇 번 비볐다. 그녀의 표정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꿈 아니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한번 불렀다. 샤오 샤오. 나는 즉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내 표정은 아주 순진무구했다. 왜 그래? 응차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감히 백영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은 단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가 무력하게 떨렸다. 이분이 바로 네가 방금 말한 그 파산한 친구야? 나는 즉시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 다음에 내가 너한테 소개해줄게. 그 사람 성격 아주 좋아. 우리 집에 놀러와. 응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분명히 그녀가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공포 이야기였다. 삼야가 성격이 좋다고. 그녀가 뻣뻣하게 손을 들어 흔들었다. 잘 가. 백영초는 한 손으로 아주 능숙하게 운전했고 다른 손은 여전히 내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오늘 뭐 샀어? 나는 즉시 즐겁게 하나하나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다음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이게 뭘까 한번 맞춰봐. 사실 그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잘 알고 있었겠지만 여전히 놀란 척하며 나와 협력해 주었다. 보아하니 보석 같은데 너 자신을 위해 옥팔찌라도 샀어. 나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더욱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다시 맞춰봐. 아니면 외할머니께 선물하려고. 그가 다시 가장했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으로 상자를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당신한테 선물하려고 산 시계야. 어때? 예뻐. 그는 즉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주 놀란 듯이. 나한테 선물한다고? 아주 예쁘네. 나는 그가 놀란 척하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시무룩해져서 얼굴을 찌푸렸다. 연기 너무 못하네. 너무 가짜 같아. 이런 놀란 표정은 분명히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억지로 가장하려 해도 닮지 않았다. 그가 가볍게 웃었다. 즉시 왼손 손목을 내 앞에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선물이 마음에 들어. 네가 시계 좀 바꿔줄래. 그의 손에 있던 옛 시계도 바로 지난번에 내가 사준 것이었다. 그가 가진 수많은 시계 중에서 지난번에 내가 선물한 시계는 분명히 가장 저렴한 것이었지만 그는 특별히 좋아해서 매일 차고 다녔다. 나는 조심스럽게 옛 시계를 풀고 그에게 새 시계를 채워주었다. 입가에 미소가 즉시 환해졌다. 당신 손이 이렇게 예쁘니 과연 뭘 차도 아주 잘 어울리네. 내 미적 감각이 정말 좋구나.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려. 그가 손목을 몇 번 부드럽게 돌렸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정말 아주 잘 어울리네. 많이 비쌌지. 나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로 대답했다. 안 비싸. 나 돈 많아서 당신 먹여 살리고도 남아. 만약 예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백영초는 분명히 아주 경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그는 그것이 아주 사랑스럽고 이상하게 듣기 좋다고 느꼈다. 이 즐거운 느낌은 마치 그의 몸의 모든 세포가 환호하는 것 같았다. 예로부터 그는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 그가 문득 생각나서 덧붙였다. 내일 프로그램에 아직도 게스트가 와. 그가 상기시켜주자 나는 비로소 내일 아직 리얼리티 쇼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떠올렸다. 아마 그럴걸. 나 아직 자세히 못 물어봤어. 만약 천거 감독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분명히 화가 나서 나를 끌고 나가 사상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순조롭게 사하번에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하루 종일의 피로를 씻어내고 깨끗하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다 마친 후 나는 살금살금 방을 나와 조용히 백영초의 방으로 달려갔다.
보통 우리 둘만 있는 곳에서는 그는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아직 샤워 중이었다. 욕실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겸사겸사 그의 방을 한번 둘러봤다. 그는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예전에 내가 그에게 사준 책장은 이제 점점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책 2권을 꺼내 한번 보았다. 러시아어, 독일어, 포기. 나 한 글자도 못 알아듣겠네. 잠시 생각해보니 내가 아는 언어가 많기는 하지만 그가 아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책을 내려놓고 나는 그의 침대에 다시 앉았다. 남자의 침대는 정말 단순했다. 이불과 베개 외에는 아무런 군더더기도 없었다.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내 잠자리 옆에는 언제나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경초가 욕실에서 나왔다. 그의 몸에는 허리에 수건 하나만 두르고 있었고 단단하고 강인한 복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매력적인 이너 라인이 수건 아래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작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샤오, 눈 감아.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눈빛은 흥미로 가득했고 이 완벽한 몸을 마음껏 감상했다. 이렇게 멋진 몸을 아무도 안 보다니 정말 너무 낭비잖아. 그는 무력하게 고개를 저으며 몸을 돌려 탈의실로 들어갔다. 나는 즉시 일어나 졸졸 그를 따라갔다. 그가 막 잠옷을 꺼내 갈아입으려 할 때 내가 조금도 피할 생각이 없는 것을 보고는 즉시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다. 다른 곳으로 고개 돌려 나는 즉시 입술을 삐죽이며 협상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말을 마치고 나는 즉시 손으로 내 눈을 가렸지만 손가락 사이로는 일부러 작은 틈을 남겨두었다. 그는 무력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조용히 내 등 뒤로 돌아가서야 옷을 갈아입었다. 다행히 이때 나는 순순히 더 이상 훔쳐보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고 그는 부드럽게 나를 상기시켰다. 늦었어. 돌아가서 자. 나는 입술을 내밀고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오늘 아직 할 일이 하나 남았잖아. 배경초가 살짝 웃었다. 부드럽게 한 손을 뻗어 내 허리를 감싸고 순식간에 나를 능숙하게 안아 올렸다. 그렇게 그는 나를 안고 탈의실을 나와 바로 책상 앞으로 가서야 부드럽게 나를 앉혔다. 이때 나는 책상 위에 앉아 있어서 약간 고개를 들어야 그를 볼 수 있었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내 얼굴은 옥처럼 하얗고 부드러웠다. 그가 살짝 손을 들어 길고 가는 손가락이 부드럽게 내 턱을 들어 올리고 내 눈에 부드러운 키스를 살짝 남겼다. 아직 무슨 일이 남았는데. 나는 즉시 입술을 내밀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한테 키스 아직 안 했잖아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무력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알기로 이 남자는 내 고집스럽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가장 사랑한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부드러운 입술을 부드럽게 머금고 부드럽고 길게 이어졌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여름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고요한 밤하늘에 부드러운 밝은 달이 걸려 있었다. 밤 풍경은 이렇게 고요했지만 서로 얽혀있는 두 심장을 흔들 수는 없었다. 갑자기 그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 손을 잡았다. 샤오. 그가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다.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비로소 어느새 내 못된 손이 그의 옷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즉시 살짝 몸부림치며 작은 목소리로 애교를 부렸다. 그냥 조금 만져보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가 즉시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안 돼. 안 그러면 내일은 키스 없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시무룩해져서 아주 불쾌해했다. 마지못해 그의 옷에서 손을 빼고 토라진 듯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쪼잔하네. 그는 그저 무력하게 한숨을 쉬고 부드럽게 나를 품에 안았다. 너한테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견뎌야 하는지 알아? 네가 정말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 말 듣고 방에 가서 자, 응. 나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그의 품에서 비비적거리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한마디 대답했다. 알았어요. 다음날 나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가니 이미 청거 감독과 스태프들이 다 준비를 마치고
오늘 촬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그에게 물었다. 청 감독님, 오늘 게스트는 누구예요? 청거 감독은 즉시 목이 메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표정은 아주 무력했다. 내가 위챗으로 게스트 명단 보내줬잖아요. 안 봤어요. 나는 즉시 찔려서 작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차갑게 2번 웃었다. 하하,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즉시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 제작진 전체를 위해 아주 풍성한 아침 식사를 주문했다. 수천 위안을 썼다. 이렇게 통 크게 쏘니 천 감독이 아무리 화가 났어도 바로 화를 풀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 나는 재빨리 몇 가지 구운 과자를 준비하고 오늘 올 손님들을 기다렸다. 오늘 올 손님은 분명 옌자 오자오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그녀 같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청거 감독이 서둘러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아니야. 지난번에 옌자 오자오를 프로그램에 오게 한 건 사실 내가 갚아야 할 은혜가 있어서 그랬을 뿐이야. 내가 막 오븐에 과자를 넣었을 때 손님들이 마침 도착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백월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여배우로 류에 머물러 있었다. 응차와 비교하면 당연히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꽤 인상적인 조연 역할을 많이 맡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토시의 옛 지인 토아였다. 나는 조용히 이 바닥이 정말 좁다고 느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관계도 꽤 좋은 것 같아 같이 걸어오면서 즐겁게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옌샤오 씨. 백월이 즉시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주도적으로 내 앞에 손을 내밀었다. 나도 예의 바르게 그녀의 손을 가볍게 한번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나와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원래 아무런 원한도 없었으니 그들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일 필요도 없었다. 옆에 서 있던 토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따로 소개할 필요 없겠죠? 나는 즉시 멍하니 놀라서 일부러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우리 아는 사이였어요. 토아의 미소가 즉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제가 당신보다 덜 유명해서 저는 당신을 알지만 당신은 저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토아예요.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토아 씨. 기억나요? 물론 내가 본 그녀의 사진은 바로 예전 결혼식에서 터진 그녀와 시문의 친밀한 사진들이었다. 토아의 얼굴에 미소가 즉시 일그러졌다. 아, 그래요.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서 네티즌들은 즉시 신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머, 우리 월월이 왔네. 백월은 정말 갈수록 예뻐지네. 오늘 정말 눈 호강한다. 백월 옆에 있는 미인도 정말 예쁘네. 오늘 프로그램 정말 눈 호강 제대로 하네. 그때 백월은 내 집 마당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실 오늘 그녀가 여기 온 것은 분명한 임무가 있었다. 샤오창이는 그녀의 절친이었다. 지난번에 그녀의 절친이 나 때문에 심하게 창피를 당했으니 이번에는 그녀가 반드시 친구를 대신해서 체면을 되찾아줘야 했다. 백월은 한참을 찾아도 백영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마지못해 지루하게 앉았다. 그녀가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맞다. 옌샤오 씨. 이따가 제 매니저도 여기 올 텐데 방 하나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라서 그녀를 다시 쳐다봤다. 당신 매니저요. 만약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현재 백월의 매니저는 룩이어야 했다. 비록 나와 룩이는 더 이상 연락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막 백월을 맡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당신 매니저는 루기 씨 아니에요? 옆에 서 있던 토아가 그 말을 듣고는 가볍게 웃으며 대신 대답했다. 아니에요. 바뀐 지 오래됐어요. 나는 즉시 멍해 있었다. 이 일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때 백월은 도전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말투는 약간 아쉬운 듯했다. 제 예전 매니저는 직업 윤리가 없어서 저한테 접대하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그녀와 마찰이 생겼죠.
지금은 회사에서 저에게 새 매니저를 배정해줬어요. 이름은 전몽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입가의 미소가 즉시 몇 톤 옅어졌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확하게 되물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술 접대하러 가라고 했다고요? 나는 이 말을 전혀 믿지 않았다. 비록 내가 루기와 함께 일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성격을 충분히 잘 안다고 자부했다. 루기 같은 사람은 절대 자기 소속 아티스트를 그런 어두운 일에 내몰지 않을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는 지금 즉시 놀라움 가득한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알고 보니 백월이 매니저를 바꾼 게 이 일 때문이었구나.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월을 배은망덕하다고 욕했는데 유명해지자마자 바로 옛 매니저를 버렸다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네. 그녀 매니저 이름이 룩이라고? 나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가서 썩은 계란을 던질 거야. 찾을 필요 없어. 듣자 하니 그녀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당했대. 백월이 즉시 아쉬운 척하며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네, 맞아요. 사실 저 자신은 그녀를 아주 존경했지만 이번에 그녀가 한 일은 정말 저를 너무 실망시켰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안파에 따라 다른 매니저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당신이 막 데뷔했을 때도 그녀가 당신을 이끌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살짝 가볍게 웃으며 바로 대답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절대 그런 종류의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백월은 내 말을 듣고 즉시 억울한 척하며 입술을 삐죽이고 아주 억울한 말투로 내게 대답했다. 옌샤오 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루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회사 전체가 다 아는데 제가 뭐하러 한 매니저를 모함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녀가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심하게 모욕당하게 내버려 뒀겠어요. 나는 평온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일에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라고 느낄 뿐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루기가 그런 종류의 일을 할 거라고 믿지 않아요. 백월이 즉시 살짝 입술을 깨물고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거겠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욕할 때도 저는 해명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당신과 논쟁할 필요는 더더욱 없겠죠. 말을 마치고 그녀는 즉시 고개를 돌리고 일부러 손을 들어 눈가에 존재하지도 않는 눈물을 닦는 척했다. 카메라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인터넷 댓글은 지금 즉시 나를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옌샤오, 만약 저 매니저가 그녀를 접대하러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녀가 남한테 이용당해서 그런 사진이 퍼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비난받았겠어. 이 판은 백월 편이다. 옌샤오, 정말 너무 맹목적이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한쪽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루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화면에는 루기의 상태가 계속해서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 중입니다 라고 떴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마지막으로 그녀는 내게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나는 항상 언니를 믿어요.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화면 저편에서 루기는 이 메시지를 읽고 즉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백월이 막 소속사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류의 작은 아티스트였고 손에 아무런 자원도 없었다. 바로 그녀가 매일 동분서주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백월을 위해 오디션 기회를 하나하나 얻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백월이 유명해질 기회를 잡도록 온 힘을 다해 도왔다. 백월은 나중에 악역 조연을 맡게 되었고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뜰 수 있었고 그런 다음 비로소 더 좋은 자원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즉시 부유한 후원자에게 달라붙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루기는 온 힘을 다해 충고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와 백월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백월은 저 후원자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적인 지름길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뜻밖의 백월 뒤에 후원자가 루기의 미모를 탐냈다.
그녀는 루기를 발판으로 삼아 몰래 약을 타서 그녀를 저 스폰서에게 바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 루기가 제때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인터넷에 퍼진 저 사진들은 사실 바로 베걸이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고 서둘러 저 스폰서의 비위를 맞추려다가 차 안에서 숨기는 것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진이 막 퍼지자 당연히 그녀는 즉시 네티즌들에게 심하게 욕을 먹었다. 그녀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바로 즉시 모든 죄를 루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 기회에 회사를 압박해 그녀에게 새 매니저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회사는 베걸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순리대로 루기를 바로 해고했다. 지난 시간 동안 루기는 자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위챗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즉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휴대폰에 루기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자마자 즉시 바로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목맨 목소리가 들려왔다. 샤오샤오, 나 정말 그런 짓 안 했어. 걔들이 나한테 누명 씌운 거야. 베걸이 저 후원자 비위 맞추려고 나를 발판으로 삼으려 했어. 나는 도망쳐 나왔어. 베걸이 사진 퍼지고 나서 회사가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죄를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억울함을 당한 아이처럼 떨렸고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졸업한 이후로 계속해서 힘들게 버텨서 오늘까지 온 것이었다. 루기는 자신의 운이 예로부터 단 하루도 좋았던 적이 없다고 느꼈다. 때때로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정말 이 직업에 적합한지 스스로 의심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바로 물었다. 그 남자 이름이 뭐야? 루기가 즉시 이를 갈며 대답했다. 람보산 성복 보석 브랜드 사장이야. 성복은 오래된 보석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꽤 명성이 높았다. 람보산과 베걸의 관계 덕분에 예로부터 성복의 홍보 모델은 항상 그녀였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연예계에 아는 사람은 원래 많지 않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배경초가 나를 위해 알아봐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언니,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요. 걔들이 언니한테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니한테 3배로 줄게요. 언니, 여기 와서 내 웨이보 관리 좀 도와줘요. 어때요? 루기는 그 말을 듣고 즉시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너한테 나쁜 영향 주지 않을까? 나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어떤 영향도 두렵지 않아. 내가 감히 언니를 쓴다는 건 내가 완전히 언니를 믿는다는 뜻이야. 걔들이 언니한테 씌운 누명, 내가 반드시 언니를 위해 하나씩 다 씻어줄게. 언니는 마음 진정하고 일할 준비가 되면 바로 나 찾아와. 루기의 목소리는 이제 순한 아이 같았다. 비록 그녀가 나보다 몇 살 위였지만 내 앞에서는 아주 말을 잘 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그녀에게 우리 집 주소를 보내주고 그런 다음 서둘러 루기가 머물 편안한 방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 사업원에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아직 가구가 없는 작은 서쪽 방 하나가 비어 있었다. 나는 즉시 가구 전 매니저의 위챗을 열었다. 지난번에도 나는 대문 밖 손님방의 모든 가구를 그에게서 샀다. 이번에 나는 모든 가구를 최고 품질로 골랐다. 침대, 화장대, 책상, 옷장 등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췄다. 이 작은 방은 비록 예전 방들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제곱미터는 넘었다. 루기 혼자 머물기에는 아주 편안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야 나는 방금 만든 구운 과자를 밖으로 가져갔다. 그때 베걸이 즉시 환하게 웃으며 내 옆으로 달려와 놀란 척 칭찬했다. 너무 향기롭다. 샤오 샤오. 이게 뭐야? 나는 즉시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대답했다. 소고기 파이랑 팥빵이에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대접하려고 특별히 만든 거야. 베걸이 말하며 손을 뻗어 과자 하나를 집으려 했다. 나는 즉시 그녀의 손을 피하고 과자 쟁반을 안고 뒤로 물러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지만 베걸씨, 이건 당신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과자를 구운 건 프로그램 제작진 아침 식사 대접하려고 한 거라서 당신 몫은 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몇 번 윙크했다. 옆에 서 있던 천 감독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이전에 오늘 손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맛있는 과자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방금 전 백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원래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그녀를 거절할 줄은 몰랐다. 내가 거절하자 그녀는 다시 승부욕이 솟아올라 즉시 반드시 이 소고기 파이를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샤오샤오,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마. 네, 과자 분명히 아직 많이 남았잖아.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도 충분하잖아. 나 하나만 먹게 해줘. 나는 차갑게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일부러 고상한 척하며 아주 명확하게 대답했다. 한 사람당 하나씩은 정말 충분하지. 하지만 나는 당신한테 주고 싶지 않아.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명확했고 단지 나는 당신이 싫어라는 글자를 내 얼굴에 바로 붙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백월이 즉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표정은 아주 놀라웠다. 너 뭐라고 했어?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앞에서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아무도 안중에 없는 거였. 나는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즉시 과자 쟁반을 들고 반대편으로 가서 프로그램 제작진 한 명 한 명에게 즐겁게 과자를 나눠주었. 막 오븐에서 나온 소고기 파이는 뜨겁고 바삭하며 아주 맛있었. 옆에 서 있던 천 감독은 백월의 얼굴이 이미 새까맣게 변한 것을 보았다. 마침 그때 내가 과자를 들고 그의 앞으로 다가와 즐겁게 미소 지었다. 천 감독님, 하나 맛보실래요? 그는 원래 이 기회를 틈타 나에게 사상 교육을 다시 시키려 했지만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내가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안 드실 거예요? 좀 있으면 과자 식어서 지금만큼 맛있지 않을 텐데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어쩔 수 없이 과자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과자는 입에 넣자마자 바로 바삭하게 부서졌고 향긋한 소고기 소가 파향과 어우러져 입천장이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그가 하나를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과자 하나를 더 그에게 건네주었다. 천 감독님, 방금 저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셨어요? 그는 지금 과자 먹느라 바빠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즉시 서둘러 손을 저으며 바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일해. 내가 막 등을 돌려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비로소 두 번째 과자를 다 먹었다. 그는 기름진 손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원래 나에게 몇 마디 충고하려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정말 음식이 사람을 망치네. 하지만 사실 그를 탓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요리는 잘 못하지만 이 오븐에서 구워낸 과자는 정말 맛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 쟁반에 과자가 아직 꽤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백월은 다시 식욕이 솟아올라 서둘러 주도적으로 내 앞에 다시 한번 다가왔다. 샤오샤오, 과자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나는 정말 그녀가 너무 귀찮다고 느꼈다. 방금 전에 내가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말했잖아. 이 과자들은 내가 프로그램 스태프들 먹으라고 준비한 거라서 정말 당신 몫은 없다고. 백월은 여전히 믿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 물었다. 스태프들 다 먹었잖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저녁도 남았잖아. 백월은 즉시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오늘 점심은 우리 뭐 먹어? 먹고 싶으면 임무를 해서 보상 점수를 얻고 그 점수로 재료를 교환해서 직접 점심을 해 먹어야지. 백월은 즉시 목이 메었다. 여전히 억울해서 서둘러 말을 이었다. 너 나 속이려고 하지 마. 분명히 지난번에 동 선생님 오셨을 때 너 아직 외부에서 음식 시켜 먹었잖아. 나는 즉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아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동 선생님은 원래 특별 게스트였잖아. 하지만 오늘부터는 누구든지 직접 임무를 해서 재료를 구해야 해. 그녀가 즉시 화가 나서 비난했다. 너는 분명히 일부러 나를 겨냥하는 거야. 나는 아주 편안하게 바로 인정했다. 맞아, 내가 바로 당신을 겨냥하는 거야. 옆에 서 있던 천 감독은 즉시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나는 정말 네티즌들에게 욕먹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과연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서 백월의 팬들은 지금 화가 나서 폭발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일부러 우리 월월이를 겨냥하는 거야? 월월이 너무 불쌍해. 프로그램에 오자마자 공개적으로 억압당하네. 원래 나 두 사람 다 팬이었는데 지금 바로 옌샤오 팔로우 취소한다. 옌샤오 오늘 정말 너무 심하네. 남들은 엄연히 게스트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상황이 긴장되는 것을 보고 토아는 즉시 걱정스럽게 다가와 중재하려 했다. 재빨리 나에게 물어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아, 샤오샤오, 우리 오늘 해야 할 임무가 대체 뭐야? 청거 감독은 지금 완전히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서 원래 아무런 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내가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아, 오늘 임무는 저 장작 더미를 다 패서 과자 굽는 화덕 아래에 가지런히 쌓아주는 거야. 지난번에 과자 구울 때 장작을 거의 다 써버렸거든. 마침 어제 사람들이 새 장작 더미를 가져왔는데 아직 작게 팰 틈이 없었어. 원래 백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 정말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내가 정말 그녀에게 장작을 패라고 시킬 줄은 몰랐다.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너 우리한테 장작 패라고 시키는 거야. 나는 즉시 눈을 깜박이며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 아무도 당신한테 내 집에 오면 일해야 한다고 말 안 해줬어요? 노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동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겠어요? 백월은 입술을 깨물고 장작 더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당연히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다. 아마 예로부터 그녀는 도끼조차 만져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문득 나를 억울하게 쳐다봤다. 샤오샤오, 너 나 싫어하지? 나는 즉시 놀란 척하며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에게 되물었다. 이제야 내가 당신을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내가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서 있던 천 감독은 그저 얼굴을 감싸고 무력할 뿐이었다. 나는 정말 아무도 안중에 없는 거구나. 모두가 라이브 스트리밍은 사고나기 쉽다고 말했지만 예로부터 그는 믿지 않았다. 이제는 믿었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은 지금 아마 네티즌들에게 욕으로 폭발했을 것이다. 백월이 즉시 입술을 삐죽이며 아주 억울한 듯이 말했다. 누군가를 싫어해도 이유는 있어야 하잖아. 너 나한테 명확하게 말해줘. 대체 내가 뭘 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명확하게 한마디 대답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어. 백월, 사실 이번에 그녀가 샤오창인의 말을 듣고 여기 온 것은 원래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것이었는데 뜻밖의 손을 쓰기도 전에 그녀 자신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목이 메고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찼다. 옆에 서 있던 토아는 분위기가 긴장되는 것을 보고 즉시 나서서 화해하려 했지만 그녀가 막 입을 열었을 때 내가 바로 가로막았다. 너는 나랑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 그녀와 시문의 그 추잡한 스캔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직접 목격했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여전히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그런 파렴치한 여자는 누구나 경멸할 권리가 있다. 토아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과연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나는 즉시 그 두 사람을 재촉했다. 두 사람 빨리 일하러 가. 안 그러면 오늘 점심은 굶어야 할 거야. 백월은 이때 마지못해 도끼를 들고 장작을 몇 번 패는 척했다. 겨우 몇 번 내리쳤는데 그녀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며 손이 아프다고 불평했다. 샤오샤오, 나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차가운 얼굴로 아주 무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토아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손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 이 일은 원래 게스트의 임무고 나는 집주인이잖아. 그때 화면의 네티즌들은 즉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무슨 집주인이 저래? 누가 저렇게 손님을 대접해? 하지만 사실 집주인이 반드시 손님을 환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
처음에 나는 옌샤오가 분명히 백월에게 아주 친절했다고 기억하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그렇게 빨리 바뀌었지. 맞아. 허샴 백월이 매니저를 바꿨다고 말한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내 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해 열띤 추측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백월과 토아가 힘들게 장작을 패는 것을 지켜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문밖 카메라를 확인했다. 온 사람이 루기인 것을 보자마자 즉시 얼굴이 환해졌다. 내 휴대폰의 앱은 대문 앞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밖의 상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즉시 마중하러 달려나갔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온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루기가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백월의 얼굴은 즉시 굳어버렸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 특히 백월의 팬들은 즉시 미친 듯이 분노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옆에 있던 청 감독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의 표정은 그저 무력하게 견딜 뿐이었다. 그는 정말 내가 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때 루기를 데리고 온 것은 마치 내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 나서는 것과 같았다. 백월의 마음속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웠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도끼를 던져버리고 차가운 얼굴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루기. 그녀가 즉시 길을 막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따졌다. 네가 감히 여기 나타나. 루기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했다. 물론 그녀는 지금 네티즌들이 분명히 자신을 아주 심하게 욕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그녀는 이겨냈으니 이제 그녀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백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너조차 감히 얼굴을 드러내는데 왜 나는 안 되겠어.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즉시 화가 나서 폭발했다. 세상에. 나 정말 화나서 죽겠네. 대체 옌샤오는 뭘 하고 싶은 거야? 같은 여자끼리 왜 그녀는 백월이 겪은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불러올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옌샤오. 정말 너무 맹목적이네. 그녀는 분명히 저 룩이라는 사람을 편애하고 있잖아. 저런 사람을 그녀가 믿다니? 옌샤오 정말 눈이 멀었네. 백월이 즉시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아주 불만스러웠다. 대체 너 뭐 하려는 거야? 너는 분명히 알면서 왜 아직도 그녀를 여기 데려온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오늘부터 루기 언니는 내 조수가 될 거야. 여기서 나와 함께 일하고 머물 거야. 두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더라도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 불복하면 그냥 속으로 사겨. 청 감독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쟤 미쳤나? 백월이 차갑게 한번 웃고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너는 정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저런 사람을 네가 감히 고용하다니. 옌샤오,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녀의 위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 루기에게 말했다. 언니는 저쪽에서 쉬고 계세요. 그런 다음 나는 유유히 백월에게 대꾸했다. 그럼 내가 후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 그런데 백월씨, 왜 그렇게 소유욕이 강해요? 당신이 버린 매니저를 설마 내가 고용하면 안 돼. 그때 옆에 서 있던 토아가 서둘러 나서서 화해하려 했다. 샤오샤오. 모든 일이 그런 게 아니야. 사실 백월은. 나는 즉시 차가운 얼굴로 그녀의 말을 바로 가로막았다. 토아, 네가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한다면 나도 내 일에 끼어드는 걸 꺼리지 않을 거야. 그때 가서 만약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일을 말실수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 토아의 얼굴이 즉시 하얗게 질렸다. 서둘러 입술을 꽉 깨물고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알았어. 내가 입 다물면 되잖아. 나는 정말 그녀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 이 시기에 그녀 같은 가정 파괴자에 대한 관용도는 거의 에 가까웠다. 나와 백월 사이는 지금 마치 무대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았다. 우리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은 아주 빨리 조용히 핫서치에 올랐다. 바로 그때 백월의 새 매니저인 전몽이 나타났다. 전몽은 백월의 성격을 아주 잘 알았고 그녀가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자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칠까봐 일부러 여기 와서 지켜보려 했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어 문밖 카메라를 보는 척하며 온 사람이 전몽인 것을 분명히 보고 차갑게 한마디 말했다. 당신 매니저 왔네. 그런 다음 나는 즉시 원격으로 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다. 백월이 입술을 깨물고 불만스럽게 물었다. 손님이 집에 왔는데 밖에 나가서 맞이할 생각 없어.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핫서치 순위를 보여주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 앞에 들어보였다. 봐봐, 이 전체 소셜미디어가 다 나랑 당신이 사이 안 좋은 거 알아. 당신 매니저가 나한테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설령 손님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이지. 백월의 얼굴이 즉시 파랗게 변했다. 만약 전몽의 당부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오래전에 얼굴을 바꿨을 것이다. 나는 정말 내가 팬이 많다는 걸 믿고 그녀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구나. 전몽은 이때 아직 상황을 잘 몰랐고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들어왔다. 하지만 루기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멈칫했고 얼굴이 즉시 아주 보기 흉하게 변했다. 정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전몽은 서둘러 표정을 고치고 내 앞으로 다가와 주도적으로 손을 내밀며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옌샤오 씨. 저는 전몽 백월의 현재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녀와 악수할 생각도 없이 문득 뭔가 생각난 척하며 이마를 가볍게 쳤다. 아, 언니가 상기시켜줘서 생각났네. 방금 백월 씨랑 악수하고 나서 손 씻는 걸 잊었네. 나 바로 손 씻으러 가야겠어. 전몽은 즉시 민망하게 손을 거두고 의아하게 백월을 쳐다봤다. 마침내 그녀는 백월이 왜 아까부터 얼굴이 보기 흉했는지 분명히 이해했다. 보아하니 나와 그녀는 정말 충돌한 것이었다. 나는 손을 씻고 나왔다. 마침 그때 내가 주문한 가구도 막 배달되었다. 나는 즉시 직원들에게 물건을 서쪽 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루기를 도와 새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백월은 이때 일부러 다가왔다. 어쨌든 앞으로 이틀 동안은 함께 지내야 하니 너무 긴장 관계를 만들 수는 없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웃으며 내게 말했다. 옆에 서 있던 토아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머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기 신분을 잘 알았고 절대 감히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경멸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대낮에 벌써 꿈꾸는 거야? 두 사람 방은 저쪽에 있어. 이 방은 두 사람 차례가 아니야. 백월은 즉시 목이 메었다. 그럼 분명 전몽 언니를 위한 거겠지? 나는 즉시 차갑게 그녀를 한번 쳐다봤다. 내 눈에는 그녀나 당신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 백월은 즉시 입을 다물고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다. 방이 정리되고 꾸며졌을 때 나는 즉시 손을 흔들어 루기를 불렀다. 루기 언니, 빨리 이리 와서 이 방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봐. 그때서야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 방은 내가 루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다. 전몽은 즉시 지금의 상황을 분명히 이해했다. 보아하니 나는 정말 백월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가 즉시 백월을 한쪽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어. 백월은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걔한테 뭐 한 거 없는데? 예로부터 걔랑 몇 마디 말도 안 섞었어. 그럼 왜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데? 백월이 화가 나서 루기의 뒷모습을 째려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면 뭐겠어. 우리가 막 루기를 쫓아냈는데 돌아서자마자 옌샤오가 바로 그녀를 고용했잖아. 그 말을 듣자 전몽의 얼굴이 살짝 변했다. 너 루기가 이쪽으로 옮겨서 일한다고. 전몽은 즉시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와 루기는 원래 같은 학과 동기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우열을 가렸다. 나중에 루기 언니가 백월을 이끌어 유명하게 만들고 그녀를 뛰어넘었다. 전몽은 즉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백월을 자기 손으로 빼앗았다. 원래 루기는 더 이상 자신을 이길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녀가 여기 와서 나를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그녀에게 뒤처졌다고 느꼈다. 전몽은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샤오샤오 씨,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나는 즉시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럼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어차피 나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전몽. 그녀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마지못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도 몇 마디 상기시켜 드려야겠어요. 루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루기는 여전히 근처에 서 있었지만 전몽은 전혀 피하지 않고 그녀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했다. 원래 그녀는 루기의 표정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녀의 심리가 그렇게 강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완전히 못 들은 척했다. 나는 차갑게 전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얼굴은 경멸로 가득했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당황하기 시작할 때까지 쳐다봤다. 루기 언니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예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내가 아주 잘 알죠. 내 이 말은 치명타와 같아서 전몽은 즉시 당황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백월과 시선을 교환했다. 두 사람의 눈 밑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드러났다. 바로 그때 백영초가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내가 특별히 준비해준 스펀지밥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차갑고 고귀한 분위기가 귀여운 마스크와 완전히 대조되어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뭐 하고 있어요? 그가 작은 방 쪽으로 힐끗 쳐다봤다. 나는 즉시 루기 언니 쪽을 가리키며 즐겁게 소개했다. 앞으로 이 언니가 제 조수가 될 거예요. 당신 동료라고 할 수 있죠. 백영초의 눈빛이 즉시 몇 톤 어두워졌다. 그는 약간 불만스러워했다. 보아하니 이제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두 사람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게 되겠군요. 옆에 서 있던 루기 언니는 마음속으로 살짝 떨었다. 그녀의 시선은 감히 그를 직접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카메라맨일 뿐인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 백영초가 침착하게 내게 계속 물었다. 그녀에게 월급 얼마 줘요? 내가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다. 전몽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즐겁게 끼어들었다. 1000.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경멸하듯 바로 대답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바보같이 1000을 받아요? 그녀의 예전 월급의 3배예요. 백영초가 차갑게 한번 웃었. 1000 받는 바보가 바로 여기 서 있는데 나는 즉시 할 말을 잃었다. 아차, 말 실수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즉시 댓글로 폭발했다. 하하, 알고 보니 카메라맨 월급이 겨우 1000이었네. 비교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더니 화면 너머로도 원망이 가득 느껴져. 카메라맨 오빠, 결국 바보는 항상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나는 입술을 내밀고 즉시 그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달랬다. 당신이 루기 언니랑 비교해서 뭐 해요? 어제 내가 당신한테 이 시계 1000만 넘게 주고 사줬잖아요. 그걸 당신 월급에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모두들 그 말을 듣고 즉시 놀라서 백영초의 손목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세상에, 저 카메라맨 오빠가 손목에 1000만을 차고 있네. 댓글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어머나 세상에, 1000만이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설마 만 위안 아니야. 가난이 정말 내 상상력을 제한했구나. 내부 정보예요. 저 시계 정말 1000만 넘어요. 어제 옌샤오가 국제영성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비밀도 아니에요. 맞아. 나 어제 옌샤오 혼자서 거의 억 가까이 경매했다고 들었어. 부자 언니? 평생 언니한테 스폰 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예로부터 어떤 종류의 남자가 여자에게 스폰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종류의 남자였다. 저 1000만이 넘는 시계라면 나라도 스폰 받고 싶겠다. 전몽은 눈물이 지금은 마음속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갔다. 월급 3배라니. 나라면 나는 백영초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작게 물었다. 이봐요, 람보산 알아요. 그는 벽에 기댄 사람처럼 긴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 얘기는 왜 물어봐요? 나는 즉시 람보산과
백월의 일을 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다. 루기 언니가 저한테 말해줬는데 저 람보산이라는 놈은 결혼했는데도 바람 피우고 게다가 젊은 여자애들을 강요하려고까지 했대요. 정말 뻔뻔한 쓰레기예요. 백영초가 루기 언니 쪽을 살짝 힐끗 쳐다보고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일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사람 시켜서 처리할게. 나는 호기심에 즉시 바로 물었다. 누구 시켜서 처리할 건데요? 그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나는 멍하니 놀랐다. 내 두 눈이 즉시 구경거리라도 난 듯 반짝였다. 아, 루기 언니의 전 남자친구가 누군데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초서정이야. 두 사람이 한동안 사귄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놈이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그가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만약 내가 초서정을 제치고 루기 언니를 도와주면 그게 무슨 꼴이 되겠어. 나는 즉시 놀라서 외쳤다. 설마 루기 언니 남자친구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초서정은 원래 권세 있는 집안의 배경이 없이 완전히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현재 기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도 초서정은 결혼하지 않았고 곁에는 심지어 여자 그림자도 없었다. 알고 보니 그가 여전히 옛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영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차갑게 한번 웃었다. 약간 불만스러워했다. 그는 대단하고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즉시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힐끗 쳐다봤다. 이걸 내가 말해야 알아요? 당신은 대단하죠. 온 집안을 파산시킬 만큼 대단하잖아요. 백영초. 알았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겠다. 저쪽에서는 백월과 토아가 여전히 장작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전몽이 합류하자 작업 효율이 분명히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나와 백영초는 지금 한가롭게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전혀 손님을 접대해야 할 집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천 감독은 완전히 포기했다. 우리 두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천생연분인 바나나 커플이라니 그는 정말 방법이 없었다. 이런 대조적인 광경은 즉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시 한번 논쟁으로 폭발시켰다. 백월은 머리가 굳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백영초 앞으로 달려와 가련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배 선생님, 저희 장작 패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즉시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대신해 대답했다. 그는 내 사람이지 게스트가 아니에요. 백월이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서둘러 보호하는 걸 보니 정말 그 사람 스폰하는 거 맞나 보네. 나는 경멸하듯 차갑게 흥 소리를 냈다. 그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배 선생님, 남자라면 그래도 좀 신사다운 풍모가 있어야죠. 그녀의 뜻은 분명히 그가 가만히 앉아 여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남자답지 않다는 것이었다. 백영초는 여전히 유유자적하게 구름이 흐르고 물이 흐르듯 차를 우려 한 잔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즉시 고개를 들어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백월에게 바로 대꾸했다. 방금 전에 당신이 내가 그 사람 스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를 스폰하는데 설마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1000만짜리 시계 차고 장작 패는데 당신은 그에게 얼마를 줄 생각인데요? 네티즌들은 즉시 댓글로 폭발했다. 하하, 정말 옌샤오만이 스폰 이야기를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네. 백월이 즉시 입술을 삐죽이며 바로 대꾸했다. 얼굴조차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데 당신이 스폰하는 사람도 별로 잘생기지는 않았나 보네? 뭐가 그렇게 애지중지할 게 있다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입술을 비죽이며 차갑게 바로 대꾸했다. 어떤 사람은 배 나온 뚱뚱한 늙은이들조차 이 악물고 비위 맞추던데 이제 와서 내 미적 감각을 지적하는 거야? 그가 어떻든 간에 적어도 내 사람은 맥주배는 없거든. 백월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무슨 헛소리야. 나는 평온하게 차 한 모금을 마셨다. 부드러운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나는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 자기라고 인정하는 거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마디 했을 뿐인데 벌써 서둘러 뛰어들어 인정하는 거야. 백월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었다. 막 달려들어 나와 언쟁을 벌이려 할 때 즉시 전몽에게 붙잡혔다. 그만 말해. 네가 더 해명할수록 모든 일이 더 악화될 뿐이야.
라이브 스트리밍 댓글이 다시 한번 열띤 토론으로 달아올랐다. 옌샤오. 남들이 분명히 자기 앞에서 없는 말 지어내는데 그럼 화도 못 내? 우리 사랑스러운 월월이 안고 여기서 떠나자. 너희들 일부러 그녀에게 누명 씌우지 마. 내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땅 무서운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전몽은 감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루기 언니를 불러 한쪽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했다. 아마 그녀는 계속 이렇게 촬영하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가 차를 엎을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루,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는 네가 가장 잘 알겠지. 네가 계속 여기 머무르면 조만간 옌샤오에게까지 피해를 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루기 언니의 눈빛이 즉시 살짝 흔들렸다. 사실 처음에 그녀는 감히 직접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그것도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서였다. 전몽은 그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즉시 기세를 몰아붙였다. 백월은 뒤에 람보산이 버티고 있는데 너랑 옌샤오는 뭐가 있어? 만약 계속 이렇게 대립하다가는 마지막에 손해보는 건 바로 너랑 옌샤오야. 루기 언니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다. 전몽은 그것을 보고 자신이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하고 즉시 부드럽게 한마디 덧붙이고 돌아섰다. 네가 스스로 잘 생각해봐. 루기 언니는 한참 동안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다. 문득 한 손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그녀 등 뒤에 서서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한테 폐가 될까봐 생각 중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웃음을 터뜨리고 자신감 있게 가슴을 치며 장담했다. 언니, 나 못 믿어요. 루기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손을 저었다. 아니야, 나 너 아주 믿어. 나는 즉시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럼 그냥 좋은 소식 기다려요. 내가 언니를 위해 진실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저 무리들이 저지른 더러운 짓들도 다 빛 아래 드러나게 만들 거예요. 루기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마침내 조금 편안해졌다. 응, 나 너 믿어. 좋은 소식 기다릴게. 저쪽에서 두 사람 백월과 토아는 거의 장작 패는 일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렇게 많은 장작 더미를 팔이 부러지도록 패도 다 못 끝낼 것 같았다. 그럼 그냥 포기하자. 백월이 뻔뻔하게 도끼를 바로 내려놓고 무심한 얼굴로 크게 말했다. 어차피 나 몸매 관리해야 하니까 한 끼 굶어도 괜찮아. 토아도 재빨리 따라 포기했다. 나도 그래.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 옆에 서 있던 전몽은 목이 메었다. 하지만 나는 다이어트 안 하는데. 나는 그 두 사람을 전혀 강요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괜찮다면 됐어요. 바로 그 후 나는 편안하게 배달 앱을 열어 점심을 주문했다. 백월은 그것을 보고 즉시 불만스럽게 말했다. 분명히 배달 음식 시키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즉시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신들은 안 되지만 나는 당신들이 아니잖아. 나는 나만의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은퇴한 사람이 굶주리면서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백월은 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분명히 일부러 사람을 억압하는 거야. 나는 즉시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인정했다. 맞아. 내가 바로 일부러 당신을 억압하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명확하게 말했잖아. 옆에 있던 천 감독은 이때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바로 달려가 내 입을 막고 싶을 뿐이었다.
음식이 배달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문한 음식이 정확히 3사람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더도 덜도 없이 백월 일행의 몫은 전혀 없었다. 그녀가 즉시 화가 나서 분노에 차소리쳤다. 옌샤오, 너 정말 너무 심하잖아. 나는 유유히 음식을 씹으면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이상하네? 방금 당신들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옆에 서 있던 전몽은 그 말을 듣고 그저 무력하게 한숨을 쉬고 서둘러 낮은 목소리로 백월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미지 좀 지켜. 백월은 화가 나서 몸을 획 돌렸다. 카메라에 자기 화난 얼굴이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여기서 떠날래. 이 프로그램 더 이상 안 찍을 거야. 전몽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걱정하며 서둘러 그녀를 설득했다. 조금만 더 참아. 네가 막 여기 오자마자 바로 핫서치에 올랐잖아. 옌샤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 어차피 내일이면 여기서 떠나는데 그렇게 오래 참을 필요도 없잖아. 하지만 지금 나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위로했다. 조금만 참으면 파도가 잠잠해질 거야. 돌아가서 람 사장님 찾아가서 그가 너를 위해 옌샤오에게 교훈을 줄 방법을 생각하게 하면 이 화를 풀 수 있잖아. 동시에 천 감독도 내 옆으로 달려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제발 좀 조용히 있어줄 수 없어? 네, 팬들이 지금 백월 팬들이랑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있잖아.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즉시 서둘러 휴대폰을 열어 확인했다. 천 감독은 내가 무서워하는 줄 알고 즉시 흥 소리를 냈다. 이제야 무서운 줄 아냐? 뜻밖의 내가 막 백월의 팬수를 훑어보고 나서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팬수가 1000만도 안 되잖아? 그럼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로 싸워서 우리 팬들 이 사이에 끼기나 하겠어. 천 감독은 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눈을 뒤집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들어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소리야. 나는 감히 천 감독 앞에서 바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 씩 웃었다. 우리 아가들아, 쟤들이랑 싸우느라 힘 빼지 마. 괜히 우리 품격만 떨어지니까. 백월의 팬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미친 듯이 분노했고 심지어 나를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내 팬들은 그 말을 듣고 그저 차갑게 웃었다. 나는 원래 연예계 사람이 아니고 어떤 회사와 계약도 안 했는데 쟤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퇴출시킨다는 거야. 천 감독은 이때 완전히 나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 나는 정말 타고난 반항아라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우리 3사람은 즐겁게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 백월과 토아는 그저 굶주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백월은 샤오 창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즉시 아주 불쾌한 말투로 말했다. 또 무슨 일이야? 만약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녀가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이렇게 속을 끓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월어라, 나 라이브 스트리밍 봤어.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해. 샤오 창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백월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다. 결국 이 일은 샤오 창인이 일부러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녀를 탓할 수도 없었. 됐어.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샤오 창인이 즉시 부드럽게 제안했다. 아, 옌샤오 옆에 있는 저 남자 어떻게 생겼는지 너 알아? 그 말을 듣고 백월은 즉시 배경초 쪽으로 힐끗 쳐다보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그 사람 자세히 본 적 없어. 그녀가 그렇게 묻자 백월은 이때 정말로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다. 이 남자는 몸매만 봐도 분명히 아주 뛰어났고 넓은 어깨와 가는 허리로 정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 만약 외모도 뛰어나다면 정말 하늘이 그를 얼마나 편애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전화기 저편에 샤오창인이 즉시 낮은 목소리로 아기의 차 작게 말했다. 네가 카메라를 그 사람 가까이 가져가봐. 저 남자는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니 분명히 아주 못생겼을 거야. 네가 그를 수백만 네티즌들 앞에 드러내서 옌샤오가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해. 백월이 즉시 약간 망설였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심한가? 이때 천 감독은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알고 일부러 카메라 각도를 멀리서 조절해서 그의 얼굴이 찍히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했다.
샤오창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었다. 옌샤오가 일부러 너를 억압할 때 그녀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못 봤는데. 이 말을 듣자 백월의 마음속의 분노가 즉시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녀가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이때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밥 먹으러 갔고 단지 한두 명만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 뿐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백월은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즉시 카메라 하나를 집어들었다. 토아가 그것을 보고 즉시 깜짝 놀라 막아섰다. 백월, 너 뭐 하려는 거야? 백월이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옌샤오 옆에 있는 저 남자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직접 가서 볼게요. 그가 실제로 어떤지. 네티즌들은 즉시 폭발했다. 너무 궁금해. 월월이 빨리. 분명히 못생겼을 거야. 나 스크린샷 찍을 준비 다 됐어. 누가 못생겼다고 했어? 우리 집 카메라맨 오빠는 초미남이야. 세계 제일의 미남. 백월은 저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다는지 신경 쓰지 않고 토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우리 쪽으로 바로 달려왔다. 렌즈가 그의 얼굴을 잡는 순간 시간은 마치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유유히 젓가락을 들고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음식을 집어 내 그릇에 넣어주었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해서 보는 사람마저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다. 완벽한 오관, 차갑고 고귀한 분위기, 이렇게 결합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진실한 남자를 만들어냈다. 단 몇 초간 멈췄을 뿐인데 네티즌들은 즉시 미친 듯이 폭발했다. 세상에, 이건 분명히 만화에서 튀어나온 남주 아니야? 그가 정말 현실에 존재해. 나 벌써 화면 앓고 있어. 너무 잘생겼어. 잘생겨서 기절하겠네. 어쩐지 옌샤오가 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니. 나 같아도 오늘부터 일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미남이나 끌어안고 있겠다. 그는 분명히 여와의 친아들이고 나는 아마 여와가 길가에 버린 작은 흙덩이겠지. 세상에 예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왜 하늘은 나를 그 명단에 추가해주지 않는 거야. 백월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크게 뜨여 백영초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 남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가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정말 뛰어났다. 내 얼굴이 즉시 차가워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 스태프가 서둘러 달려와 백월의 손에서 카메라를 뺏어 들었다. 천 감독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쳤다. 백월, 어쨌든 간에 나는 당신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카메라 앞에 나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백월이 입술을 꽉 깨물고 서둘러 약하게 해명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배 선생님이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얼굴을 가려요? 모두들 그가 분명히 아주 못생겼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그를 위해 해명해 준 것뿐이에요. 나는 차갑게 한번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설마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야. 백월은 바로 그때 샤오창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고 즉시 긴장된 목소리로 백월을 재촉했다. 빨리 사과해. 백월이 멍하니 말했다. 무슨 사과를 해? 누가 나한테 그 사람 찍으라고 했잖아. 전화기 저편에 샤오창인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다. 묻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배삼야야. 배씨 집안의 삼야라고. 빨리빨리 사과해. 한참 후에야 백월은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즉시 쾅 하고 터지는 것 같았고 완전히 텅 비었다. 그녀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을 때 마침 백영초의 깊고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그 차가움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는 것 같아서 그녀의 온몸이 저절로 부들부들 떨렸다. 겁에 질린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토아도 이때 그의 신분을 알아차렸다. 토아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토아는 원래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았고 이때는 체면 차릴 겨를도 없이 즉시 서둘러 내 앞으로 달려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빌었다. 샤오샤오, 오늘 모든 일은 다 샤오창인이 나한테 와서 소란 피우라고 시킨 거야. 정말 나는 원래 그러고 싶지 않았어. 부디 나를 용서해줘. 나 지금 바로 여기서 꺼질게. 앞으로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천 감독에게 인사도 없이 그렇게 서둘러 문 밖으로 도망쳤다. 천 감독이 눈살을 꽉 찌푸리고 의아하게 배경초 쪽으로 힐끗 쳐다봤다. 그는 어렴풋이 토아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라는 것을 느꼈다. 전몽이 서둘러 백어를 일으켜 세우고 작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빨리빨리 사과해. 내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네가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잖아. 백월은 입을 열려 했지만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정말 아주 겁에 질렸다. 람보사는 그녀에게 여러 번 당부했었다. 이 베이징 땅에서 그녀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배씨 집안의 사며라고. 만약 만나면 반드시 공손하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심지어 람보산조차 그렇게 조심하는 남자인데 그의 신분과 지위가 어떤지는 너무나 분명했다. 나도 이때 얼굴이 차가워졌다.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완전히 식욕을 잃었다. 무슨 사과를 해? 나는 아주 뒤끝 있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사과해도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어. 백월,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봐. 전몽은 내 말을 듣고 즉시 마음속으로 절망했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 완전히 잘못 건드렸다. 백월이 떨면서 전몽의 손을 꽉 잡고 겁에 질려 작게 말했다. 우리 가자. 나 정말 이 프로그램 더 이상 찍고 싶지 않아. 전몽이 즉시 망설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방금 회사 쪽에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너한테 좀 더 머물라고 하더라. 적어도 현재 상황은 아직 백월에게 약간의 이점이 있었다. 회사는 분명히 그녀가 여기 있는 이틀 동안 화제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월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단지 조금 더 머물렀다가는 그녀의 명성이 아마 오늘 완전히 사라질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다음 시간 동안 백월은 순순히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절대 감히 나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나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최저 수준으로 줄이려 했었다. 나는 그녀를 그렇게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 분명히 나도 무서운 맹수는 아닌데 왜 다들 나를 보면 저렇게 겁에 질린 표정을 짓는 거지? 나는 다시 새로운 나무 토막 몇 개를 가져왔다. 배경초는 어차피 이미 얼굴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마스크를 쓸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내 바로 옆에 앉았다. 또 목각하려는 거야.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환하게 웃으며 그를 쳐다봤다. 아니, 이번에는 궁둥을 만들려고 해. 당신 그림 그릴 줄 알아요. 그가 눈썹을 치켜 세우고 내게 되물었다. 무슨 그림 원하는데? 수묵산수화나 화조화 다 괜찮고 서예도 꽤 괜찮아. 궁둥은 당연히 고전적인 그림과 어울려야 제격이었다. 그가 살짝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릴 수 있어. 내 두 눈이 즉시 기대감으로 환하게 빛났다.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만약 당신이 그림 못 그리면 나 정말 화낼 거예요. 그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 그의 눈 밑에 모든 부드러움이 온전히 나를 향해 있었고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애정 어리게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 절대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이 장면에 즉시 폭발했다. 어머나 세상에 저 부드러운 머리 쓰다듬기는 뭐야. 누가 견딜 수 있겠어. 갑자기 저 1000만이 넘는 시계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옌샤오라면 아마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을걸. 어이 속도가 갑자기 너무 빨라졌잖아. 누가 나 좀 내려줘. 이건 내가 타고 싶은 유치원 가는 차가 아니야. 나는 나무토막 몇 개를 들고 만지작거리며 꼼꼼하게 그것들을 젓가락처럼 가늘고 긴 막대기로 깎았다. 평범하고 거친 나무토막들이 내 손에서 점점 서로 맞춰져 궁둥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냈다. 이 등은 총 7면이었고 각 면에는 얇은 비단 한 겹이 상감될 것이었다. 그리고 배경초의 임무는 바로 그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가 붓을 들고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고 나는 잠시 멍해 있었다. 거의 두 눈에 반짝이는 별이 가득할 뻔했다. 배평균 씨, 이 세상에 당신이 못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가 살짝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가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이라면
나는 다 배울 수 있어. 나는 즉시 민망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작게 나무랐다. 이런 말 좀 그만해요. 카메라가 직접 찍고 있잖아요.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즉시 질투 섞인 댓글로 폭발했다. 내가 전생에 매국노였나? 왜 이 생에 이런 장면을 봐야 하는 거야? 나 정말 비겁하네. 분명히 질투나서 죽겠는데 여전히 눈도 깜박이지 않고 계속 보고 있어. 허용치를 초과한 달콤함이야. 어떻게 저렇게 달콤할 수 있지? 모두가 신나게 개밥을 먹고 있을 때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뜨거운 소식이 나타났다. 세상에, 빨리 웨이보 가서 이 큰 드라마 좀 봐. 성복 주얼리 사장 부인이 방금 백월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어. 소식이 나타나자마자 모두들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열어 웨이보를 보았다. 순식간에 모두들 놀라서 발견했다. 성복 주얼리 브랜드의 사장 부인, 즉 람보산의 아내가 남편과 백월의 친밀한 사진들을 한 묶음이나 공개했다. 총 10몇 장이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백월이 남자가 아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제자가 되었고, 람보산은 아내가 있는데도 바람을 피운 쓰레기라고 고발했다. 이런 한 쌍의 개 같은 남녀를 오늘 그녀는 반드시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아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날카로웠고 아주 직설적이었다. 입만 열면 이 개자식, 저 개자식 하는 것이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람보사는 원래 평범한 남자였는데 김보주, 그의 아내가 그를 보고 대릴 사위로 데려와서 그때부터 한순간에 출세한 것이었다. 이것은 람보산이 처음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다. 지난번에 김보주는 한번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준 적이 있었지만 이제 와서야 그녀는 바람 피우는 것도 폭행과 같아서 한 번도 없거나 무수히 많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 그녀는 단호하게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이혼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혼은 이혼이고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여전히 빛 아래로 끌려 나와야 했다. 람보사는 그녀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백월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때 백월과 전몽은 휴대폰을 보지 않고 아직 막 터진 스캔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루기 언니를 여기서 떠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언니 스스로 인터넷 상황 좀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옌샤오 욕하고 있잖아요. 만약 언니가 정말 그녀를 위한다면 계속 여기 머물면서 패 끼치지 마요. 루기 언니가 차갑게 한번 웃었다. 백월 네티즌들이 왜 옌샤오를 욕하는지 너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 나는 항상 네가 스스로 차를 엎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이 오면 나는 반드시 내 회사 문 앞까지 폭죽을 가져가서 축하해 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즉시 휴대폰에 최신 뉴스 알림이 뜨는 것을 보았다. 명백한 증거, 백월 제자 되다, 성복 사장 부인 공개 고발. 루기 언니는 약간 멈칫했다가 즉시 눌러서 자세히 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즉시 웨이보를 열었다. 백월과 람보산의 스캔들에 대한 소식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했다. 그녀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웃었다. 백월, 너와 람보산 사이에 추악한 일이 정말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말했잖아. 조만간 네가 스스로를 망칠 날이 올 거라고. 백월과 전몽은 즉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고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아, 백월은 뉴스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소리쳤다. 즉시 휴대폰을 땅에 세게 던졌다. 끝났어. 전몽의 얼굴도 즉시 창백해졌다.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아 끌고 떠났다. 가자.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빨리 이 미디어 위기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루기는 이때 단지 마음속이 아주 상쾌하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다. 이번에 그녀는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었다. 나는 옆에 서서 씩 웃으며 편안하게 눈을 깜박이며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정의는 저절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루기 언니가 즐겁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대답했다. 맞아. 대중의 눈은 정말 아주 밝아. 네티즌들은 즉시 시끄럽게 댓글을 달았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옌샤오는 백월의 일을 다 알고 있었구나.
어쩐지 아까 그녀가 백월에게 그렇게 대하더라니 나는 걔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내가 백월의 이 추악한 일을 분명히 알았다면 아마 나도 옌샤오보다 더 화가 났을걸. 걔는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기에게 누명까지 씌웠어. 예전에 옌샤오는 루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 분명히 이번에 그녀는 그녀를 위해 정의를 되찾아주려 한 거야. 오늘 사건 이후로 백월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의 회사는 즉시 웨이보 계정을 통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었다. 그녀의 댓글과 개인 메시지는 즉시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찼다. 그녀가 홍보 모델로 활동하던 모든 브랜드들은 차례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녀는 거액의 계약 위반 배상금에 직면해야 했다. 이 연예계에서 팬과 네티즌들은 마치 물과 같았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었다. 일단 인격이 뒤틀리면 단 하루만으로도 천국에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했다. 연예계에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백월 한 명을 잃어도 즉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녀의 일은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단지 잠시 드라마를 구경하는 것일 뿐 열기가 식으면 아주 빨리 잊힐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계속 이 바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할 것이다. 이때 룩이 이 램프 안에 초를 놓을 수 있어.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안쪽에 제가 일부러 촛대를 하나 남겨뒀어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백열 전구를 쓰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루기 언니는 얇은 비단층 위에 그려진 섬세한 미인도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저 배 선생님은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의 글씨는 힘차고 호방했으며 분놀림은 굳건하면서도 아주 절제되어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기세는 은은하게 드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루기 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월급 1000짜리 작은 카메라맨일 수 있겠어? 나는 손에 든 궁둥을 보고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가 진지하게 집중해서 등 위에 그림을 그리던 모습을 떠올리자 저절로 입가에 즐거운 미소가 지어졌다. 네, 정말 솜씨가 좋아요. 루기 언니는 내 지금 표정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가볍게 따라 웃었다. 그렇게 좋아. 그녀가 램프에 대해 묻는 건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 그 남자에 대해 묻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즐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주 좋아요. 물론 램프와 그 사람 모두 왠지 모르게 이때 루기 언니의 눈에 약간의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젊음은 정말 멋지구나. 나는 가볍게 즐겁게 웃으며 그녀에게 대답했다. 루기 언니 겨우살 아니에요. 그녀가 눈을 내리깔고 살짝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첫사랑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갔어. 지금 너를 보니 나는 단지 감탄할 수밖에 없네. 젊음은 정말 아름답구나. 나는 즉시 입술을 삐죽이며 작게 투덜거렸다. 그는 뭐가 젊다고 그래요. 루기 언니가 웃으며 바로 내 말에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잖아. 그날 밤 나는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샤오치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심주와 옌자오자오는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시나리오는 지금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올해 월일 시무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이다. 심주는 심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 이 말들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울리며 내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 나는 그 꿈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사방은 극도의 고요함 뿐이었고 샤오치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나는 혼란스럽게 머리를 감쌌다. 시나리오가 원래 궤도로 돌아왔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설마 심주와 옌자오자오가 다시 이 작은 세계의 남녀 주인공으로 돌아왔다는 건가? 그럼 만약 심주에게 상속 자리를 주기 위해 첫 번째로 제거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시무잖아. 사실 나와 시무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오빠라고 불렀으니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를 친오빠처럼 여기게 되었다. 나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가 사고를 당하게 내버려 두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는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나는 방을 나와 작은 그네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들어 캄캄한 밤하늘을 쳐다봤다. 왠지 모르게 지금 나는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나는 문득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분명히 그와 내가 아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나는 그의 발소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심지어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분명히 그라는 것을 알았다. 내 손에 즉시 누군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쥐어주었다.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바로 내 머리 위에서 울려 퍼졌다. 왜 이 시간에 아직 안 자고 있어? 나는 살짝 작게 대답했다. 방금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가 즉시 바로 물었다. 악몽 꿨어. 나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이것이 악몽으로 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배평균 씨, 운명을 믿어요? 마치 시나리오가 원래 각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놓은 것처럼요. 그가 가볍게 한번 웃고 천천히 내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게 계속해서 물었다. 정말 궁금하게 만드네.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심우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꿨어요. 심주가 심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됐고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나를 믿을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이 즉시 어두워졌다. 그의 눈빛도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만약 정말 심우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심주가 심씨 집안의 가업을 잇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었지만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말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내가 그에게 조심하라고 일러둘게. 이 일을 마음에 너무 무겁게 두지 마. 네, 자신의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다음 날 라이브 스트리밍은 계속되었지만 집에는 더 이상 손님이 없었다. 다음 회의 게스트들은 내일이나 도착할 것이었다. 나는 한가롭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고 작은 수공예품 몇 개를 만들고 또 정원에 나가 꽃을 심고 물을 주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을 네티즌들은 여전히 넋을 잃고 쳐다봤다. 이렇게 평화로운 집에서 누가 감히 밖으로 나가겠는가. 바로 그때 루기 언니가 갑자기 나에게 옌자오자오의 웨이보에 새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지난번에 그녀가 모든 옛 게시물을 다 삭제한 이후로 지금까지 처음으로 글을 올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올린 내용은 바로 심주와의 웨딩 사진이었고 그들의 결혼 날짜는 월 1이라는 공지가 함께 있었다. 루기 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내 손이 저절로 살짝 떨렸다. 언니,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이 날짜는 너무나 이상하게 일치했다. 심우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도 바로 그날이었다. 이 일은 대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꾸민 일일까? 네티즌들은 시끄럽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두 집안이 분명히 그렇게 긴장 관계였는데 어떻게 지금 결혼할 수가 있지? 부잣집에서는 공동의 이익만 있으면 즉시 원한도 없어지잖아. 나는 정말 심주랑 옌자오자오가 결혼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네. 한 쌍의 쓰레기 남녀, 제발 두 사람을 꽁꽁 묶어줘. 왜 그렇게 듣기 싫게 말해? 최근에 분명히 옌자오자오의 평판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옌자오자오는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었고 적지 않은 선행을 했는데 설마 헛수고였겠어. 비록 그녀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연기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가 한 일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게시물 아래에는 네티즌들의 적지 않은 축복의 말도 나타났다. 사람들은 여전히 절 하나를 부수는 것보다 결혼 하나를 깨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데 왜 남의 결혼식 날에 그렇게 악담을 해야 해? 바로 그때 사학원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루기 언니가 막 일어나 문을 열러 가려 할 때 내가 서둘러 그녀를 막았다. 아직 서두르지 마요 언니.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녀 앞에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즉시 문 밖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옌자오자오와 심주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저 두 사람 여기 왜 왔대? 그녀가 내게 작게 물었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청첩장 주러 왔겠지 뭐. 옌자오자오가 힘들게 심주랑 결혼하게 됐는데 분명히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한번 자랑하고 싶을 거야. 심지어 내 머릿속에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옌자오자오도 심우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문 밖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억울해서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옌자오자오가 짜증내기 시작했다. 분명히 옌샤오가 일부러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초인종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나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심주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아주 불쾌한 표정이었다. 내가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네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녀에게 청첩장을 주겠다고 고집했잖아. 옌자오자오가 살짝 웃으며 되물었다. 설마 당신은 그녀 앞에서 한번 으스대고 싶지 않아요? 옌샤오가 직접 시무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심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거 아주 즐겁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자 심주의 얼굴이 즉시 살짝 떨렸다. 시무는 분명히 그가 오랫동안 존경했던 형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오랫동안 억압했던 형이기도 했다. 그는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즐거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시무가 죽으면 심씨 집안 전체는 완전히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자들은 그때가 되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아첨해야 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이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